먼저 진혜원 검사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진혜원 검사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결문 내용조차 나치로 비유하고 또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유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입니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십시오. 박원순 시장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진혜원 검사가 꽃뱀 등의 표현을 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이는데 여성단체들은 이 진혜원 검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박원순 옹호 및 피해자 공격, 문제적 발언,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판결 후에도 사법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했었고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림을 표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도 박 시장을 팔짱을 꼈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등의 전혀 공감되지 않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여성단체들의 진혜원 검사 해임 요구,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진혜원 검사를 소위 영전했다. 지금 동부지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성단체들이 동부지검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해당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에 관련돼서 징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혜원 검사에게 보여줬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조간신문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족들이 나서서 함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2차, 3차를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 검사 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진혜원 검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직의 징계 처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피해자 가족이 느끼게 되는 그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 등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안타깝다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겠죠. 근데 왜 기본적인 일을 법무부에서는 도저히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떠나기 전에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좀 단행했던 거로 보이는데 그 인사 단행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조치는 진혜원 검사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우리가 수개월간 이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사법부를 향해서 나치, 그리고 피해자를 향해서 부적절한 표현 등등 수차례 무리를 빚는 발언들이 검사 징계 사유가 됩니까? 되죠. 그런데 지금 아마 징계위에도 아마 올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부에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혜원 검사가 그 이전부터 어떤 행적을 보면 굉장히 기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검사하고는 좀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를 보면 좀 정신적 세계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진혜원 검사에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배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렇게 굉장히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진혜원 검사 방으로 사건이 배당이 되면 많은 관계자들이 기피 신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근데 검사나 판사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일반인 수준의 어떤 시각, 거기에다가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독특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과연 이 상식적 차원에서 맞느냐, 맞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진해원 검사방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검사로서 저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저 부분은 적어도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법무부가 왜 징계를 미적대느냐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재명 기자 분명히 징계위에 회부됐다라는 소식은 꽤 오래전에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구지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그때 대구지검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렸죠. 그러면서 나도 성추행을 했다. 내가 추행을 했다면 추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사실상의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여성 변호사회가 그 당시에 이미 진해원 검사에 대해서 징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지긴커녕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서울 동부지검으로 영전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 서울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법원에서 이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래서 그때 입었던 정신적 고통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문을 올리죠. 그리고 나자 지금 진해원 검사가 본 것처럼 이건 별건 판결이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고 이건 나치 돌격대 수준이다. 법원이 이렇게 비판한 거고 또 다음 날에는 꽃뱀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지라고 굉장히 더 노골적인 2차 가해가 진행됐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징계를 했으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처음에 분명히 여성 변호사에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여성 검사가 사실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담당해야 할 검사가 거꾸로 가해자 편을 드느냐 이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노골적이고 더 심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왜 계속 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참 안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